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의 기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사칙연산에 이어서 시간과 공간과 차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생뚱맞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차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요, 제가 대기업 대기업에서 면접 시험으로 어떤 면접관께서 저에게 했었던 질문이에요. 어떤 면접관이 저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는 뜬금없는 질문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아마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단순히 인문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수학에 관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쭉 이어지는 과정에 이 분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끝이 어딘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차원에서 1차원은 직선입니다. 아주 쉽죠? 그냥 선이 1차원이에요. 그럼 2차원은 직선이 무한대로 겹쳐지면은 평면이 되겠죠. 2차원은 그래서 면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있는. 그럼 3차원은 뭘까요? 그냥 면의 높이가 생기면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3차원은 공간입니다. 그럼 모든 세상은 3차원으로 다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4차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차원에서는 공간의 타임이 들어갑니다. 시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 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차이까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구는 4차원이야 그런 얘기는 어떤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어떤 느낌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3차원과 4차원은 다른 차원과 달리 어떤 관점이나 개념이 완전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에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4차원이다 그러면 좀 독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과 차원의 어떤 관계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아주 쉽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럼 이게 수학에서 어떻게 어떤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의 수학은요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선에다가 점찍기가 답니다. 어떤 이 개념에서는 아마 초등학생을 겪어보시거나 지나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중학교 가면은 2차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중학교 때는 평면에다 점 찍거나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선까지 긋습니다. 그 선을 긋는 거를 뭐 좌표들 점을 모아서 선을 그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어쨌거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중학교 과정은 평면에다 점 찍거나 선 긋는 게 수학의 전부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과정은 뭘까요? 고등학교 과정 가서도 사실은 2차원도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데 고등학교 끄트머리에 3차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의 끝은 공간에다 점 찍거나 선 긋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2차원에 대해서 그 미적분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분은 접선, 어떤 공면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이고, 적분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3차원까지 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3차원이 다고요. 이 이상은 없어요. 학창 시절에. 그나마 중적분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공면에 대한 부피에 대한 그 어떤 일정하지 않은 틀의 부피에 대한 거를 구하는 것까지는 이제 대학교 가야 나오는 거고요. 이게 다예요. 4차원 그러니까 안 배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수학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어쨌거나 1차원은 수직선을 표현을 하죠. 이제 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2차원으로 가면은 평면 직교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직교좌표는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사각형이 무한히 커지면은 모든 어떤 평면을 무한대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는 원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역시 모든 평면을 어떤 특정한 지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직교좌표는 가로하고 세로가 나올 거고, 극좌표는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과 각도가 나옵니다. 그걸로 모든 거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나 중학교 과정 때에서 극좌표는 거의 다르지 않아요. 평면좌표만, 직교좌표만 이해를 하셔도 될 텐데, 그래도 요 정도는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x축, y축에 어떤 직교좌표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반지름의 세타라는 각도를 어떤 각도의 값으로 좌표값을 동일한 지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차원에는요,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직교좌표, 원통좌표, 구좌표. 요거는 직교좌표를 먼저 보시면 평면에다가 높이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의 직각 교차하는 축을 기준으로 어떤 공간의 특정한 부분을 표시하는 게 직교좌표입니다. 원통좌표는요, 아까 배운 극좌표 있잖아요. 극좌표의 높이가 주어지면은 원통좌표가 돼요. 그리고 구좌표는 극좌표에 극좌표로 이제 높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태를 개념적으로 하면은 공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좌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2차원에서 원과 사각형이 무한히 확장되면은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육면체가 무한히 확장되거나 원통이 무한히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공이 무한히 확장돼도 다 모든 공간을 좌표를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게 무한히 늘어나면은 결국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도요, 구좌표하고 원통좌표는 거의 배우질 않아요. 대학교 가야 배우는데, 대학교 가서도요, 사실 이제 공학 수학이나 아니면 전자기학 정도는 좀 해야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공간의 개념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세 가지 좌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수학에 재능이 있나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칙연산만 잘해도 되게 재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는 정말 수학적으로 재능이 있다, 공학적으로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고 하면은 그 3차원의 세 가지 좌표 있죠. 직교좌표, 원통좌표, 구좌표, 이 세 가지를 능수능란하게 변환을 가능할 수 있는지가 따라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가 이제 공돌이가 되는 게 맞아? 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공간좌표를 변환하는 거는 정말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해서 표현을 어떤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떤 단순한 직관적인 감각으로는 또 다른 감각이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에서 전자계학 교수님께서 이 세 가지 좌표를 그 자리에서 능수능란하게 식을 변환하는 걸 보고서는, 그래 저 정도는 해야 교수는 하겠지, 그래 저 정도는 돼야 공놀이를 해야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곁다릴 수도 있겠지만은 나 수학 정말 잘해? 라는 판단을 단순히 계산을 잘한다는 측면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얘기는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은요, 되게 깊이 있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과정을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 고등학교 과정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첫 시간부터 해온 수와 시계 정의, 그 다음에 숫자의 범위, 나가선 사칙 연산에 대한 거, 거기다가 이런 시간 공간 차원의 개념까지 개념적으로 이해했다 그러면은 학창 시절 배우는 수학의 70% 이상은, 많게는 80%까지도 가질 텐데 개념적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수학을 언제든지 다시 공부해서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셔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도 학창 시절에 배우는 수학에 한해서는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